안녕하세요. 종합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수능 최저 기준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2017학년도에 인하대는 교과 면접으로 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100으로 세배수를 뽑은 다음에 이제 면접 보는 전형이었었는데 얘네들의 입시 결과는 뭐 이렇게 뭐 1점대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 닫은 학생들이 막 2점대 초반 이렇게가 많고, 요렇게 이제 좀 특이하게 막 그러니까 4점대가 이제 살짝 나오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제 문 닫았었던 친구들은 이제 한 3점대 초반, 2점대 후반 이 정도에서 이제 끊기는 상황이었었는데 2018학년도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들이 문과는 최저 기준이 3합 7이라는 최저 기준이 생기고요. 이과는 2합 4라는 최저 기준이 생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얘네들의 입시 결과는 뭐 여전히 뭐 1점대, 2점대로 끊기는 애들도 있고 2점대 중반, 후반, 3점대 초반, 중반, 후반, 4점대 초반, 5점대 초반, 중반, 6점대 후반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5점대 후반이랑 6점대 후반까지가 내려왔었던 게 2018학년도에 인하대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막 최저 점수까지 다 까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2017학년도에 인하대랑 2018학년도에 인하대는 전체적으로 한 뭐 등급으로 보면 이제 뭐 0.7에서 0.8 정도가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크게 내려오는 애들도 이제 몇 개는 있었다 이 정도예요. 2019학년도에 성신여대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부 100의 최저가 없었었죠.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쪽에가 이제 1.44의 심리학과가 제일 위에 있었고 가장 밑에는 지리학과가 2.58등급으로 가장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점대 중반부터 2점대 중반 이게 2019학년도의 성신여대 입시 결과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쪽에가 간호가 1.6등급이고 가장 밑에가 수학과가 3.01등급이에요. 수학과만 조금 이제 이상한 거고 기본적으로 2.31등급의 통계가 가장 아래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 성신여대도 1.6부터 2.3까지 이 정도의 평균을 갖고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2020학년도로 넘어가면서 성신여대가 무슨 일이 있었냐? 문과는 3합 7, 이과는 3합 8이라는 최저 기준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2017학년도 인하대 얘네는 뭐 교과 면접에서 최저로 이렇게 된 거긴 하지만 얘네들도 학생부 100의 최저가 없다가 3합 7, 3합 8이라는 최저가 생기면 이런 입시 결과는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신여대는 전체적으로 뭐 한 등급 거의 이제 뭐 한 등급 정도가 떨어지겠다. 그러니까 0.7, 0.8, 0.9 정도는 떨어지겠다. 그러면서 특정 몇몇 학과는 더 떨어지는 학과도 있지 않을까 정도는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는 인하대에서 배웠으니까. 그래서 성신여대 2020학년도를 보면은 얘네들은 뭐 평균이랑 여기선 최저 점수까지 공개를 하는데 여기선 1점대 후반에 간호학과에 인문계열이 있고 쭉 하면은 여기서는 원래는 2점대 중반까지 2.4 정도까지가 나왔었는데 그 뒤에 막 2점대 중반, 후반, 3점대 초반 이렇게 4점대 초반까지 나오는 게 성신여대 문과의 2020학년도예요. 그러니까 2019학년도까지만 해도 이쪽에 문과를 보면서 3등급, 4등급을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입시 결과가 2.58로 끊겼었으니까 평균이 뭐 그 이때도 뭐 최저 점수는 더 아래였겠지만 여튼간 2.58을 보고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 판에서는 이제 4점대가 이렇게 나왔었던 애들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2019학년도랑 다른 판이 생긴 거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어떠했었냐면 이제 가장 위에가 2.08이었고 가장 아래가 3.54. 그러니까
원래는 한 2.6등급까지가 평균으로 끊겼었는데 뭐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고 문 닫은 것까지 하면은 이렇게 4점대가 모이는 학과들이 이제 생겼다. 그러니까 2019학년도에 성신여대는 이과도 2점대 중반 정도, 초반을 보면서 얘네들을 이제 지원을 했어야 되는 판이었죠. 근데 2019학년도에 저희가 이제 올렸었던 게 뭐냐면 성신여대 상향을 해도 된다. 성신여대 이번에 세게 한번 써 쓰기에 이제 좋은 대학이다. 이런 식으로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이제 뭐 웃고 넘기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걸 따라했었던 분들도 계시는데 여튼간에 성신여대는 이렇게 2020학년도 입시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2019학년도에 쓸 걸이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2019학년도에 쓸 걸이라는 생각을 할 때도 이런 걸 보고 썼어야 됐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상황으로 상향을 해야 되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불편함을 갖고 썼던 친구들은 좋은 결과를 얻었었던 거고,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았었던 학생들은 어떤 기회가 와도 잡지를 못했었던 거죠. 이런 부분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2022학년도에도 그런 게 있겠죠. 교과에 최저가 없다가 생기는 대학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최저 기준이 강화가 됐다고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작년이랑 전형이 달라졌을 때 뭔가 최저 기준이 조금 더 작년보다 빡빡해졌다 막 이런 대학이 있다라고 하면은 난 작년에 입시 결과 안 믿어 라고 생각을 하고 좀 편안하게 과감하게 지원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까지 그랬었으니까. 뭐 지금까지 그랬는데 올해 안 그러면 어떡해요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입시 컨설팅이라는 것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통계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었으니까 이런 패턴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입시 컨설팅인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할까요? 뭐 그런 게 이번에 안 발생하면 어떡할까요? 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작년에 입시 결과를 보고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튼간에 최저 기준이 세게 생겼을 때는 크게 무너지는 학과가 나온다. 전체적으로 크게 무너지진 않지만 정말 크게 무너지는 학과가 몇 개는 나오니까 내가 뭐 내신이 4등급이든 5등급이든 이런 학생들도 이런 판에는 한번 뛰어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능 최저 기준이 없다가 생긴 경우에 대해 한번 알아봤고요. 반대 경우는 또 난립니다. 막 최저가 막 세게 있다가 없어지면은 그 다음엔 또 입시 결과가 날아다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입시 결과는 고정된 값이 아니다. 항상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